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챕터 5 위험하고 수익률이에요. 이쪽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재무 관리 자체는요, 어떤 가치 평가를 이제 공부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많은 이론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자산의 가치 평가를 이제 평가하는 모형으로 귀결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모형이 있지만 가장 베이직한 모형이 현금 흐름이에요. 제가 이제 제일 첫 시간에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얘기했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할 때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한 가치 평가할 때도 미래에 얻게 되는, 예를 들어 거위라면 이 거위가 알을 낳으면 그 황금의 가치, 그렇죠? 주식은 미래에 얻게 되는 배당금의 현재 가치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한다면 어떤 자산의 가치 V0라는 거는 이게 시그마잖아요. 미래의 어떤 기간 동안 그 자산을 내가 보유하게 되면 얻게 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자본 예산이나 이런 데는요, 특히 주식이라는 혹은 어떤 사업이라는, 예를 들어 주식이라면 얻게 되는 현금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당금이 있고, 혹은 현금 흐름화에서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을 거고, 이 자산이 예를 들어 채권이라면, 그렇죠? 이자 수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만기 때 원금을 얻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더 이제 일반화시킨 거 우리가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캐시플로우라는 게 지금 우리가 예상한다고, 그렇죠? 내년에 삼성전자가 배당을 1,000원 줄 거야. 후년에는 배당을 2,000원 줄 거야. 지금 예상이잖아요. 근데 예상이 항상 실제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챕터 4 전까지는 어떤 자본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좀 뭉뚱그려 얘기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 그죠? 불확실성을요, 우리가 이런 자본 비용에다가 이제 반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배당을 평가하면 그 배당이 변동할 수 있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배당을 줄 수도 있을 거고, 안 줄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적게 줄 수도 있을 거고,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을 얘기해요.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가 할인율에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불확실성이 어떤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자산의 가치를 계산했다면, 이제부터는 도대체 이 불확실성의 원천이 무엇이냐? 불확실성의 원천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요 밑에 있는, 도대체 요 밑에 이 불확실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이 불확실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냐? 그쵸? 결정, 그 다음에 측정, 그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우리가 챕터 5, 챕터 6, 챕터 7까지 딱 배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약간의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위험이랑 수익률의 관계, 조금 더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그렇죠? 우리가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얻게 되는 수익, 근데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 어떤 자산이, 그렇죠? 내가 예상한 대로 가치가 혹은 현금 흐름이 변동이 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위험이라고 해서 위험을 여기 할인율,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어떤 관계가 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 있죠. 이제 리스크 리턴인데, 리스크라는 게 위험이고 리턴이라는 게 수익인데, 어떤 사람은 고수익하고 고위험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렇죠? 이제 저수익과 저위험,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이 자산을 이제 선택할 때 선택하는 기준들이 달라지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평균 분산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분산이 뭐지? 분산이 어떤 변동성이잖아요. 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보시면 위험과 수익률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기 파란색 어떤 자산의 가치는 좀 전에 말씀 수식으로 된 거죠. 해당 자산을 보유하면서 얻게 되는 중요한 게 과거의 현금이 아니에요. 미래.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를 평가할 때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나한테 줄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미래 현금 흐름에 그냥 합이 아니라 현재 가치의 합, 요 두 가지 요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은 기본적으로 요 불확실이라는 거, 불확실이라는 게 있고, 그죠? 요런 불확실을 반영한 게 여기 이제 할인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좀 더 따르게 해볼게요. 요게 좀 더 낫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투자 수익, 캐시플로우라는 거를 계산할 때, 야, 이런 절대값보다는 어떤 수익률이라는 거를 계산해보자. 수익률은,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오늘이고, 이게 1년 후, 라고 해볼게요.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에 1,000원 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주식이 예를 들어, 1년 후에 1,500원 됐어요. 나의 수익률은 얼마지? 그치? 너 1,000원 샀고, 그 중에 1,500원에서 원금 1,000원 빼면, 그쵸? 1,000원분의 500원이니까, 너 1년 동안 수익률이 50%다. 요렇게 이제 수익률을 계산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여기 단일기간. 단일기간이라는 게 오늘하고 내일, 그쵸? 오늘하고 1년. 이렇게 이제 기간을 한 기간, 어떻게 딱, 이것만 이제 정하는 걸 이제 단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단일 기간이 뭐 한 달에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하루도 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일 기간은 수익률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요런 것들에 여기 보시면, T는 연기에, 예를 들어, 10,000원을 투자해서 주식을 한 주를 샀다. 근데, 6개월 후에 500원을 받고 1년 후에 11,500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요 수익률이 얼마냐? 그렇죠? 우리가 보시면 조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요 조수익률이라는 건 총의 오타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맞는 말이에요. 예. 원래 원금은 고려 안 하고 돈 번 것만 생각해요. 총 투자 총수익. 그래서 조수익률은 10,000원 투자했는데 요 500원은 뭐죠? 여기 배당금. 11,500원은 그렇죠? 뭐 11,500원이라는 돈.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계산하면 120% 아니냐. 이렇게 보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요 600원의 배당을 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1년 있으면 중간에 500원 받았고 이때 11,500원이 된다잖아요. 그럼 500원이 재투자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재투자는 이제 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 순수익률이죠. 순수익률이라는 건 투자 원금을 제외하는 거예요. 즉, 또 11,500원이 주가가 됐네. 근데 또 10,000원 주고 샀다며. 그리고 500원 받았다며. 그런 경우에 이제 20%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기 조수익률에서 빼기 1 하면 순수익률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단일기간 수익률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다기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면 뭐 1년만, 하루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간 동안 투자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기간 투자를 배운 게 대표적으로 요 산술평균. 뭐 산술평균은 말 그대로 여기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0기, 뭐 1기, 2기, 이렇게 해서 N기예요. 요때 수익률이 R1, 요때 수익률이 R2,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가 이제 N-3죠. 요때 수익률이 R에 뭐 N. 그렇다면 각각의 수익률을 전부 더해서 요 기간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값 계산해라 하면 그렇게 계산하는 게 산술평균이다. 기하평균 수익률은요, 조금 달라요. 기하평균은요, 어떤 수익률을요, 이제 시간으로 재투자되는 거. 그러니까 산술평균이 이거죠. R1이라는 수익이 다음 기간에 재투자되는 걸 감안하지 않아요. 얘는, 기하평균은요, 요 R1, 그죠? 첫 번째 연도에 발생한 요 수익이 다음 기회도 다음 기회 수익률로 재투자되는 거. 그죠? 1원에 되는 거죠. 내가 몽땅 요 돈이 이제 R1이 생겼잖아요. R1만큼. 그럼 다음 기회도 R1 전체를 R2로 다 재투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하 평균 수익률은 우리가 요렇게 계산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요거 자 보세요. 여기 n분의 1로 나눠줘요. 그죠? 나눠주는 거죠. 요 n분의 1이 뭐냐? 기간이죠. 기간으로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혹은 이렇게도 해요. 처음에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플러스 R1. 마지막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R, 요때 처음에 우리가 투자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요. 그죠? 여기가 기간이 이렇게 길면 요때는 투자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1기, 2기, 3기 쭉 가가지고 N기. 여기가 그때 N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하평균은요. P0, PN기 전체의 N분의 1승 빼기 1 하면
기하 평균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거 수익률을 쓸 때 주로 이제 산술 평균 뭐 둘 다 쓰긴 하지만 주로 기하 평균 수익률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요. 일반적으로 기하 평균 수익률은 이제 재투자까지 반영하니까 많이 써요. 그래서 기하 평균과 산술 평균을 비교하면요. 기하 평균이,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 조금 더, 큰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왜 이제 산술 평균이 더 우세하냐? 볼게요. 아주 심플한 예제. 뭐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여기가 0년도, 여기가 1년도, 여기가 2년도예요. 나 2년만 투자하는데, 지금 주식을 1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주가가 올라서 200원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운이 나쁘게 다시 주가가 다시 1년 후에 1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뭐냐요? 1기간 동안 내가 수익이 얼마 냈죠? 100원짜리가 200원 되니까 내가 그죠? 2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00% 수익률이 생기죠? 여기 1기간 후에서 2기간 사이에는요. 200원짜리가 100원 됐으니까 반토막이니까 마이너스 50%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 100에다가 마이너스 50% 나누기 2 하면 그치 50% 나누기 2니까 25%네. 요게 이제 산술 평균이에요. 기하 평균으로 하면요. 요 기간 1 더하기 100% 그렇죠? 요 공식 1 마이너스 50% 거기에 2분의 1 빼기 1 이거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죠? 2 여기는요 곱하기 이 전체 2분의 1씩이니까 그죠? 0.5죠? 0.5 거기에 2분의 1승 빼기 2 곱하기 0.5는 얼마죠? 2 곱하기 0.5는 1이네? 1에 2분의 1승 빼기 1이잖아요. 다시 계산하면 얘를 1에 2분의 1승 빼기 1이잖아요. 뭐에 몇 승? 1에 몇 승은 아무리 몇 승 하다도 1이죠. 얘는 1 빼기 2니까 0%죠. 뭐야? 산술 평균은 25% 수익률이 나왔네? 근데 기하 평균은 0%인데? 어떻게 맞지? 볼까요? 100원짜리가 얼마가 됐죠? 1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은 0%가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하 평균 수익률을 써요. 근데 기하 평균 수익률이 보시면 산술 평균보다는 작죠. 둘이 같을 때가 언제예요? 시작값과 끝값이 같을 때는 그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산술 평균 수익률이 기하 평균보다 커요. 요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요 기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공식.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미 그 내부 수익률을 배웠어요. 그 NPV 계산할 때.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요.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 수익률은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돈이 100원이 있어요. 근데 100원을 하나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자산에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투자한 자산의 가중치에 맞게끔 계산하는 게 가중 평균 수익률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수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이런 거죠. 심플하게 본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100원이 있는데 100원 중에 30%는 주식에 투자했어. 채권에는 70% 투자했어. 주식의 수익률은 얼마였지? 나 이번에 주식 잘 투자해서 20% 얻었는데 채권은 10%인데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 전체의 평균 수익률 얼마예요? 그죠? 30에다가 20을 곱하면 6%죠. 70에다가 10을 곱하면 7%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총 13%죠. 이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돈들을 각각의 투자 원천별로 각각 계산해서 더한 거니까 이게 바로 가중 평균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 첫 번째 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n번째 자산인 거죠. 그리고 거의 각각의 기간별로 그래서 각각의 투자 자산별로 요 가중치를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투자 자산의 가중치의 합은 요 1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게 조금 교재에 오타가 있네요. n이 투자 기간이 아니라 투자 종목의 수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죠? 그래서 기간이 아니라 투자 종목의 수. R이라는 거는 각 기간보다는요, 각 자산의 그죠? 투자 수익률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이제 좀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수익률은 과거에 발생한 수익률에 대한 어떤 평균치였어요. 기대 수익률은 과거에 발생한 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한 수익률을 예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각의 확률과 그 확률에 따라 가지고 예상되는 수익률을 계산한다. 뭐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미래의 경기 상황이 내가 지금 주식에 투자하려고 그래. 그렇죠? 경기 상황이 불황이 될 수도 있고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 있어. 그럼 여기 확률은 얼마니? 예를 들어 불황이 될 확률이 20%야. 호황이 될 확률은 30%고 보통이 될 확률은 50%야. 그러면은 그때 예상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불황일 때는 수익률 얼마지? 불황일 때는 0%인데 호황일 때는 한 20% 예상하는데 보통일 때는 10%인데 그러면 평균 수익률 얼마예요? 그쵸? 요 호황과 불황을 곱하면 얘는 0%, 둘은요 6%, 둘은 그렇죠? 5%죠? 전부 더하면 11%죠? 아, 나는 11%를 기대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특징은 모든 확률 값의 합은 1이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 볼까요? 예제 1번도 보시면 되게 쉽게 해요. 예를 들어 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라. 그러니까 요때 시작했잖아요. 1000만원으로.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그쵸? 요게 얼마냐? 요때 계산하니까 50만원, 50%. 1500에서 또 2000만원이 됐잖아요. 똑같이 계산하니까 33.3%. 2000만원에서 다시 1000만원. 마이너스 50%. 산술평균은 요 세 개를 다 더한 거예요. 나누기 3. 11.1. 기하평균은 굳이 안 더해도 시작이 1000만원이잖아요. 끝에가 1000만원이잖아요. 평균이 0이 되겠죠? 이렇게 심플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예제 2가, 그쵸?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경기가 될 확률이 50%, 보통일기 30%, 호경기. 그러니까 각각을 곱하는 거죠. 얘 곱해서 나온 거. 마이너스 5겠죠? 3이 6, 6%겠죠? 4, 2, 8, 8%예요. 다 더하면 9%네요.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이 예제상 같은 게 가중평균 수익률이에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여기 용어 중에 포트폴리오라는 용어가 있어요. 포트폴리오는요, 보통 어떤 걸 얘기하냐? 그죠? 두 개 이상의 자산의 집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포트폴리오가, 그쵸? 두 개 이상.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는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최소한 두 개 이상 있는 자산.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 주식만 두 주 갖고 있어. 삼성전자라는 자산을, 그죠? 두 개만 있으니까, 두 개가 아니 두 주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라는 자산의 종류가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내가 삼성전자라는 주식하고 LG전자라는 주식을 각각 한 주씩 들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자산, 주식이긴 하지만 종목이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자산을 두 개를 들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위험이라는 것도 볼게요. 위험이라는 게 뭐 우리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재무 관리에서 위험은요.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해요. 변동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죠? 나는 기대죠. 내년에 이번에 주식을 사면 내년에 한 10%, 내년까지 10%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해. 그러면 만약에 실제 수익이 20%가 됐어요. 와, 되게 잘했네. 실제 수익이 0%가 됐어요. 되게 안 됐네. 즉 나의 예상보다 아래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위험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내 예상하고 다른 거, 즉 나는 10% 기대하는데 10이 안 나오고 20이 나왔어요. 좋은 쪽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이걸 위험이라고 보겠다. 안 좋은 쪽으로 나와도 위험으로 보겠다. 즉 어떤 거냐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면 위험으로 보겠다. 물론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이런 쪽으로, 요 안 좋은 쪽으로, 내 예상보다 아래쪽이 위험인데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 수학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제약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제약사항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루기 쉽게, 그죠? 사칙 연산, 뭐 미분, 적분, 뭐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 위아래 전부 다 보자.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어떤 이제 수학적인 측정치 혹은 통계적인 측정치로 위험을 계산할 거냐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고민하다 보니까 분산이라는 통계 개념이 위험을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원래 분산이라는 게 그죠? 평균하고 어떤 값의 차이예요. 이 다음 페이지 잠깐 먼저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A기업하고 B기업이 있어요. A기업하고 B기업이 어떤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이에요. 즉 뭐냐면 A기업 주식을 산 사람하고 B기업의 주식을 산 사람의 과거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보니까 둘이 평균값은 똑같아요. 평균값은 똑같은데 B기업은요. 이게 뭐예요? 경기가 좋을 때 수익이 엄청 많이 나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수익이 적게 나요. 이 진폭이잖아요. 근데 A기업은요.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좋을 때는 조금 올라가고 안 좋을 때 조금 떨어져요. 진폭이 작죠. B기업은요. 진폭이 크죠. 이런 기업에 어떤 기업이 좀 더 위험하냐라고 봤을 때 재무관리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B기업이 평균하고 벗어난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B기업이 A기업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처럼 평균보다 더 벗어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뭐가 있지? 라고 보니까 분산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우리가 이제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해요. 베리언스라고 얘기하고 너무 기니까 이걸요. VAR 이런 식으로 이제 약어로 써요. 요 X라는 거는요. 우리가 확률 변수예요. 이 변수라는 게 어떤 값이 변하는 수가 변수잖아요. 이 확률 변수니까 어떤 미래의 확률 값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는 변수. 그래서 변수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2라는 기호가 있잖아요. 2. 우리가 2라는 기호를요. 평균이라고 하고 사실은 얘 약자면 expectation이라는 게 있어요. expectation. 요 기대죠. 기대값. 우리 기대값이 어떻게 본다면 평균의 어떤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균인데 이 EX라는 건요. 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 EX로 볼 때는요. 평균값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요 X값은요. 어떤 미래에 발생하는 변수값이라 보면 돼요. 확률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평균 요 값의 차이예요. 근데 이거를 제곱한 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좀 더 쓴다면 X1이라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확률하고 값의 차이. 여기 P2잖아요. P2라는 확률이 발생하고 그래서 PN까지 쭉 더한 거죠. 수어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가시면 얘를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얘가 평균이에요. 여기 쭉 평균 수익률 있잖아요. 얘가 2x고 얘 값이 뭐예요? 얘건 x1, 여기 있는 건 x2, 여기 있는 건 x3 이런 식으로 어떤 각각의 값들이 다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평균 값이랑 요 관측치, 그죠? 어떤 확률 변수의 차이예요. 근데 차이를 단순하게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요 차이가 전부 0이 돼요.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죠? 의미가 없죠. 그 얘기는 요 A기업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더하기만 하면 차이를 전부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학적으로 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차이에다가 이렇게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0이 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요 X의 분산은 계산할 때 우리가 확률 값을 필요로 했잖아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래의 개념이죠. 그쵸? 근데 뒤에 있는 요 X의 분산은요, 확률 값이 없어요. X바라는 값이 있죠. 이게 보면 과거의 데이터의 평균 값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쵸? 이게 개념상으로 이제 매칭되는 게 이거예요. 요 EX의 개념하고 여기 말하는 X바가 서로 매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X가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여기 X값이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차이를 제곱하고 그러면은 이게 n개잖아요. x1부터 시작해가지고 x2에서 xn까지인데 우리가 이 통계적으로 그걸요. 여기 평균을 계산할 때는 이 과거처럼 이 분산을 계산할 때는요. 전체 평균 제곱하면 그 중에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눠요. 우리가 n-1을 자유도라고 얘기해요. 요 주석 4번에 자유도를 잘 설명해 놨는데 어떤 의미냐면 기식관적으로 해보시면 돼요. 야, 내가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놨어. 얘가 1이고 얘가 2야. 그런데 얘네들의 그냥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이 3이네?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쵸? 얘는 그냥 너무 심플하게 되는 거 아니야? 왜? 1 더하기 2 더하기 네모, 그쵸? 나누기 3은 3.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네모는 9네? 네모는 6이 되네?
즉 뭐냐면 어차피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얘 평균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알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가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세 번째 데이터는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실은 n개가 있지만 이 중에 내가 이미 평균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 한 개에 있는 데이터는 없는 데이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 n개에서 한 개를 빼주자.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자. 그게 이렇게 뭐 통계적으로 가면 이게 뭐 불편, 추정, 치자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과거의 데이터로 할 때는 밑에 특히나 평균이 아니라 분산을 계산할 때는 밑에 자유도로 나눠주는구나. 자유도라는 거는 데이터가 n개가 있으면 데이터의 평균값이 그죠? 우리가 계산해서 정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 n개 중에 한 개는 이미 그 값이 정해졌구나.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분산은 어떤 문제냐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야, 분산은 너무 좋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주식의 수익률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평균값도 수익률이죠? 단위가 %예요. 그럼 이 X값도 어차피 수익률이에요. 단위가 %예요. 그러니까 X에서 2X를 뺀 것도 단위가 %죠. %인데 제곱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분산으로 나온 결과값은요, 요 만약에 이게 주식의 수익률이면 단위가 이렇게 %제곱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야, %제곱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제곱이 아니라 %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를 %로 좀 바꿔주면 안 돼? 너무 심플하지. 이걸 그냥 루트로 씌워줘. 그러면은 얘는 %가 바뀌어지잖아. 그렇구나. 그럼 분산값에다 루트를 씌우면 요 단위가 하나의 원래 그 데이터 단위로 나오는구나. 그걸 우리가 여기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베어리언스 X라고 해요. 그쵸? 분산값을 루트 씌워준 거니까. 우리 보시면 좀 전에 분산해 보면요. 이게 6자에다가 이렇게 제곱이 있는데요. 6이라고 읽지 않고요. 그리스 문자로 시그마라고 읽어요. 그래서 여기는 분산은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읽긴 해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건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죠. 왜?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양수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루트 안에 값은 양수니까.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개념이냐면 요 공분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 개념들은 그렇죠? 조금 어려운데 보시면 영어로 볼게요. 베리언스잖아요. 분산인데 코라는 뜻이 우리가 접두어로 together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분산을 계산하려면 요 베리언스를 구하려면 변수가 2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죠? 코라는 건요. 최소한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 이거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자. 그렇죠? 그걸 우리가 코베리언스라고 정의하자라고 한 거예요.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이는 거. 자, 그렇다면 X하고 Y의 공분산을요. 시그마긴 한데 여기 XY라고 밑에다 아래참자로 써줘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시그마 밑에 XY로 이렇게 아래참자가 있으면 X 변수와 Y 변수의 공분산이구나 라고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표시를요. COV라고 해요. 코베리언스. 분산은 VAR 하잖아요. 베리언스.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 X하고 편차의 제곱인 거예요. 즉 X라는 값의 평균값과 X의 어떤 값, Y라는 값의 평균값과 Y의 값, 각각을 차이값을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확률로 나타내면 P1이라는 사건이 났을 때 X값, 그쵸? 그 다음에 Y값, 그때 평균의 편차 제곱, P2라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PN까지 전부 더해줘요. 만약에 똑같이 이거 과거의 데이터로 한다면, 그쵸? 이게 X의 평균이죠? 얘는 Y의 평균이고, 그러니까 X하고 X 평균의 어떤 차이, Y하고 Y 평균의 차이, 두 차이를 곱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N까지 하고 똑같이 N-1로 나눠주겠죠? 그렇죠? 얘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얘도 보시면 단위가 뭘까요? 왜 단위가 %예요? 그렇죠? 얘 단위도 %예요. 만약에 주식 수익률이면, 그래서 2개 곱하면 %제곱이에요. 그러네. 얘도 그럼 루트를 씌우면 될까? 루트를 씌우는 건 좀 별론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상관계수라는 걸 써요. 상관계수는 뭐냐? 이걸 이제 코릴레이션, 그죠? 이걸 이제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코베리언스 XY가 있잖아. 그쵸? 얘네들의 이제 단위는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 코베리언스 대신 요 x에 우리가 표준편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시그마 x라고 하고 y에 표준편자가 있을 거 아니야. 시그마 y라고 하면은 x는 단위가 퍼센트예요. 시그마 x도 퍼센트예요. 둘이 곱하면 얘네도 퍼센트 제곱이죠? 야, 제곱끼리 서로 없어지네? 그러다 보니까 요 코베리로 요 수식은 단위가 없어요. 그쵸?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얘는 요거를 우리가 코베리언스라고 정의하고 우리말로는 상관계수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켜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즉, 두 변수 x, y의 코베리언스를 각각의 여기 표준편차 있잖아요.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되는데 얘는 단위가 없어요. 대신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제일 클 때가 1,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다. 아,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됐다. 자, 됐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코베리언스랑 얘를 좀 같이 볼게요. 표준편차랑. 예, 상관계수하고, 그렇죠? 공분산을 같이 볼게요. 공분사는 건 어떤 의미냐? 이렇게 되는 거죠. x라는 변수하고 y라는 변수의 편차의 제곱이에요. 얘네들은요, x하고 y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떤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그러면은, x가 커지면, y도 커지네? 반대로,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지네? 그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코베리언스 값을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양수 아니냐. 그쵸? 반대로, 이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 즉, x가 커지면, y가 작아지고, y가 커지면, x가 커지고, 서로 뭐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음수 아니냐. 그럼 x하고 y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0이 나오긴 어렵지만, 0에 되게 가까운 값이 나오면, x하고 y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건요, 제가 직선의 관계라는 거를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두 변수가 어떤 직선으로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직선으로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x하고 y를 좀 더 표준화시키면 요렇게, 그죠? 상관계수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상관계수가 1이라는 건 뭐냐면요, x하고 y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 즉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1이 아니더라도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x가 항상 이만큼 움직이면 y가 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럴 때는 우리가 코베리언 상관계수 값이 1이고 반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비율대로 1대1이 아니더라도 45도가 아니더라도 돼요. 움직이는 거를 그럴 때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이면 x하고 y는 어떤 직선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x하고 y가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운 갈수록 x, y가 굉장히 선형으로 관계가 있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선형으로 관계가 없는 거. 대신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선형으로 관계가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잠깐만 예제 4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랑 풀어보세요. 예제 5번도 우리가 분산, 그 다음에 평균 요 값을 알면은 쉽게 풀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 5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예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 그럼 이 점점점이지만 사실 선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직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1이 아니더라도 돼요. 그러니까 즉 이런 기울기도 직선 위에 딱 나눴으면 상관계수가 1이에요. 자, 두 번째 얘는요. 그죠? 직선은 아니지만 좀 양수, x, y가 서로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쵸? 그러면은 두 개의 상관계수가 0보단 크고 1보다 작다. 얘는요. 야, 두 개가 뭐 직선의 관계가 없어요. 이럴 때 0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음수의 관계인데 정확하게 직선 아니에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마이너스, 그죠? 요 직선의 관계잖아요, 얘도요. 그럼 마이너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1차 함수의 기울기를 보고,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면, 상관계수가 플러스구나. 기울기가 완전히 이제 똑같이 직선으로 있으면, 상관계수가 1이구나. 근데 반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직선이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대신, 이게 이제 확률 변수의 여기 연산 법칙이라는 게, 확률 변수의 연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려면
사칙연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요. 그것처럼 얘도요, 여러분들이 뒷부분에서 이런 확률 변수, X라는, 그죠? 어떤 주식의 수익률인데, 과거의 수익률이 아니라 미래, 기대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미래 경기 상황은 좋을 때, 뭐 안 좋을 때, 보통일 때, 완전 좋을 때, 완전 안 좋을 때,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런 확률 변수도 보면 사칙 연산처럼요, 좀 손쉽게 계산하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는 그 확률 변수를 계산하는 법칙이고,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사실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뒤에 우리 챕터 6 가시면요, 이 확률 변수를 계속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한 챕터 7까지만 가시더라도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일단은 암기하세요. 보시면 여기 소문자 A 있잖아요. 이 A 값은요,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얘는 상수다. 상수라는 게 뭘까요? 상이라는 게 항상 상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값. 그러니까 이 변수 3이라는 값은 그냥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3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값을 하더라도 그 값이 나와요. 여기는 상수에다가 x에다가 상수 a배를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요 상수만 밖으로 나온다. 얘네들은요, 2ax 요렇게 교환법처럼요. 예, 그죠? 요렇게 그래서 2ab 되고 ax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산은 이거 보시면 상수의 분산은 왜 0일까? 분산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정도잖아요. 상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분산의 값은 0이 돼요. 또 분산을 계산할 때 x하고 예를 들어 2x의 제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배열은 x가 있잖아요. x가 요 밖으로 나올 때는 여기서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때는 제곱이 돼서 밖으로 나와요. 자, 요거 3번 수식은 중요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엄밀히 따지면 베이런스 AX, BX 요게 필요해요. 요게 단순하게 요게 들어가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돼요. A제곱, A가 나왔고 B제곱. 코베리언스는 그렇죠? A는 A대로 나오고 B는 B대로 나와요. EAB 코베리언스 XY 이렇게 되고, 자, 코베리언스 특성도 볼게요. 얘는 뭘까요? AX는 0이에요. A는 상수고 X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A는 움직이지 않아요. 혼자 움직이지 않고 X끼리만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는 것을 곱하면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상수하고 변수의 공분사는 0이에요. 코베런스 AX는 요거 이렇게 나왔죠? 만약에 변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하면 교환법칙처럼 좀 이렇게 해요. 보시면 결합법칙인가? 이렇게 한번 하고 1번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하고 X하고 Y, 그죠? X하고 Z 이렇게 돼요. 그럼 각각을 이렇게 풀었으면 되겠죠. 이 공분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 통계 공부를 뭐 안 배우신 분들은 이 확률 변수 연산법칙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여러분들 좀 이제 신세계, 뭐 예를 들어 새롭게 보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눈으로 자주 보셔가지고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뭐 생각보다 길었네요. 이 다음 시간에 뒷부분도 마저 하겠습니다.